이것들이 감히 나를 속여! 너희들 절대로 가만히 안 둬!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회를 거듭할수록 아주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독고탁이 오강수가 장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독고탁의 분노가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고탁은 찢어진 유전자 검사지를 손에 쥐고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장미애가 남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시에 나는 미혼모였고 강수는 나와 죽은 남편의 아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 그녀가 신라주조의 대표인 자신과 수년간 가정을 꾸려오면서도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고요히 놓인 유전자 검사지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자신의 인생 절반을 함께한 여자가 그 모든 세월을 기만으로 채워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자존심, 체면, 사업가로서의 명성보다 더 큰 충격은 바로 그의 사적인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장미애는 강수를 낳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당시 미혼모였고 세상과 맞설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술도가에 맡겨져 자라며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독수리 술도가의 막내 아들로 불리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독고탁에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가 지금 누구 밑에서 자랐는진 알아? 그 집안 사람들은 네가 누군지 알기나 해. 그분들 강수를 진심으로 키워주셨어요. 마광숙 씨도 오장수 씨도 다들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독고탁은 이를 악물었다. 그 집안 술도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에게는 늘 경쟁자였다. 그런데 그런 집안이 자신 몰래 아내의 과거를 품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자존심의 모욕을 복수로 되갚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독고탁은 LX 호텔 회장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서요. 마광숙 씨와 그 술도가 알고 보니 제 아내가 예전에 버린 사생활을 품고 있더군요. 혹시 도의적인 책임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독고탁의 음해는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한동석은 차갑게 응수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제 파트너에 대한 비방 근거 없이 퍼뜨리지 마시죠. 다시 이런 시도하신다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는 곧장 술도가로 향해 마광숙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사람이 당신과 강수 씨를 공격하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요. 내가 막을 겁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니까.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술도가 안채에 장미애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오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를 마주했다. 사실입니까? 제가 당신 자식이라는 거. 장미애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이야. 이제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겠더라.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겁니까?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날 미워해도 좋다. 그게 엄마라는 거더라. 오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후 독고탁은 언론을 통해 독수리 술도가의 사생아 논란 기사를 퍼뜨렸다. 언론 플레이는 치밀했고 기자들을 만나 녹취까지 흘렸다. 기사에는 장미애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고 오강수의 출생 비밀까지 노골적으로 실렸다. 신라주조 대표 아내의 불륜 사생아 파문 폭로. 기사는 순식간에 확산됐다. 기자들은 연일 술도가 앞에 진을 쳤고 SNS에서는 강수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졌다. 술도가 측의 유통계약 일부가 일시 중단되며 영업에도 큰 타격이 갔다. 마광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신라주조로 찾아가 독고탁을 마주쳤다. 그만해요. 당신이 쏟아낸 기사 한 줄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독고탁은 비웃었다. 그럼 당신네 집안도 나처럼 당해봐야지. 무너지는 건 우리 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며칠 후 검찰은 신라주조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 비자금 조성 정황. 경쟁사 비방 기사의 회사 예산 사용. 내부 직원 급여 횡령 및 문서 조작 혐의. 현재 독고탁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의 심각성과 정황 증거가 확보되며 뉴스 속보는 연일 이어졌고 주가는 폭락했다. 대형 마트는 신라주조 제품을 줄줄이 철수했다. 결국 독고탁은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섰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트리는 가운데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다 장미애 때문이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싸늘했다. 독고탁이 내뱉은 책임 회피성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고 피해자였던 장미애와 오강수를 향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미애는 그날 밤 조용히 강수를 찾았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어. 나 내 어머니야. 많이 미안했어. 오강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로만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장미애는 오열했다. 며칠 후 마광숙은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독수리 술도가는 특정 인물의 개인사와 무관하며 고의적 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기자들은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고 강수는 침착하게 서 있었다. 그는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술도가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가족을 배웠습니다. 누가 부모인지보다 누가 함께 해줬는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날 이후 강수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달라졌고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마광숙은 눈물을 훔치며 그를 껴안았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한동석은 LX호텔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LX호텔은 독수리 술도가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며 억측과 비방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업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독고탁은 구속된 채 재판을 기다리며 신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신라주조의 회장도 아니고 누군가의 남편도 아닌 단지 몰락한 권력자의 초상에 불과했다. 한편 술도가는 다시 바빠졌다. 새롭게 출시한 장광주 리미티드는 완판 행진을 이어갔고 대중은 다시 술도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다. 장미애는 한참을 망설이다 술도가의 앞마당에 다시 발을 들였다. 마광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돌아올 자격 있어요.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오강수는 그녀 옆에 섰다. 이젠 도망가지 말아요. 가족은 함께 책임지는 거니까. 그 말에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 아래 술도가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다. 무너진 것은 악이었고 남은 것은 진심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술도가 안채의 가장 시끄러운 공간은 단연 오천수의 방이었다. 강소연이 또다시 무작정 찾아와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먹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나도 이제 잘못한 거 알아. 우리 둘 사이 완전히 끝내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오천수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그만해.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내연남한테 투자 사기까지 당해놓고 이젠 나더러 다시 믿으라고? 강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문미순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강소연의 팔을 잡아채며 말했다. 이 남자한테 손가락 하나 더 대지 마. 당신보다 내가 이 남자를 더 오래 봤고 더 잘 알아. 강소연은 미순을 노려봤지만 미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자격? 그래. 연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지. 하지만 이 남자가 진짜로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나야. 당신처럼 도망간 적도 변명한 적도 없어. 오천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순이 말이 맞아. 넌 날 떠났고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강소연은 울음을 삼켰다. 그날 밤 오천수는 조용히 문미순의 편의점을 찾았다. 문을 닫기 전 두 사람은 간단한 맥주 한 캔씩을 들고 앉았다. 고마워. 오늘처럼 누군가 날 위해 싸워준 적 없었거든. 문미수는 씩 웃었다. 이제부터라도 있어야지. 뒤늦은 감정이라고 해도 진짜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오천수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마치 오래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다음 날 강소연은 법원 앞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얼굴엔 눈물 한 줄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조정 신청서에 서명한 건 단지 수순일 뿐 그녀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끊기자 짧은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해요. 문미순 그리고 그 집안. 모두 끝장내죠. 그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날 밀어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천수,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내가 있는 한은. 며칠 뒤 문미순의 편의점 근처엔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다. 평소와 달리 들어오는 손님 수보다 나가는 사람들이 빠르고 CCTV엔 누군가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문미수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편의점 뒤편 창고 문이 누군가에 의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오천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순을 찾아왔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너를 노리고 있는 거야. 혹시 강소연? 확신할 순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 사람 쉽게 포기할 성격 아니야. 며칠 후 강소연은 모처의 로펌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그는 과거 산업 스파이로 불법 자료 유출로 수감됐던 인물이었다. 소연은 고급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내 남편의 주식 내역과 문미순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명세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세무 쪽으로 흔들어 주세요. 이미지 한번 망가지면 천수씨도 끝이에요. 그 남성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겠네요. 뭐 폭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끝입니다. 한편 오천수는 문미순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평온을 찾고 있었다. 그는 요즘 자주 편의점에 들렀고 미순이 준비해주는 따뜻한 저녁 식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둘 사이엔 말없이 오가는 정이 자라고 있었고 그 역시 점차 그녀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과거엔 느껴본 적 없는 조용하고 단단한 일상을 미순과 함께 쌓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문미수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출근해 편의점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곧바로 느껴졌다. 첫 번째 거래처로부터의 전화.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 납품 건은 일단 보류 좀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정이 생겨서요.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연락이 왔다. 사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납품 중단, 공급 연기, 거래 일시 보류. 하루 새 6건의 거래가 끊겼다. 이미 발주한 상품들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했고 매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자 알바생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사장님, 혹시 무슨 문제 생기셨어요? 요즘 들어 손님도 뚝 끊기고. 문미수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뺨은 굳어져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거래처에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아무도 뚜렷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오천수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녀의 편의점을 찾았다. 불 꺼진 점포 안 미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미순아, 나 진짜 무슨 잘못했나 봐. 왜 이러는지,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눈가에 번진 피로와 좌절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놓을 만큼 아팠다. 오천수는 묵묵히 옆에 앉았다. 너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 일부러 너를 흔들려고 이러는 거야. 거래처 다 끊겼어. 카드 결제도 이상하고. 매입 한도에 제한까지 생겼어.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 이건 계획된 압박이야. 강소연 쪽에서 자료를 넘긴 것 같아. 세무조사 전에 흔들어 놓고 고립시키려는 수법이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겨낼 수 있을까?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혼자면 어렵지만 이제 혼자 아니잖아. 오천수는 다음날 새벽부터 직접 움직였다. 변호사를 통해 금융 이상 조치의 원인을 파악했고 지인을 통해 유통 라인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연결을 시도했다. 그는 마치 군 시절 작전처럼 상황을 정리했고 문미순을 위해 움직였다. 며칠 뒤 오랜 거래처였던 성진유통 대표가 몰래 술도가에 찾아왔다. 오 사장님, 사실 내부적으로 압박이 있었어요. 문 사장님, 편의점과 거래를 중단하라는 식의 얘기를 누가 윗선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름이라도 들으셨습니까? 정확히 들은 건 아니지만 LX 쪽하고 엮이면 골치 아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무릎을 탁 쳤다. 강소연. 이젠 LX까지 흘러들어갔다는 뜻이군. 그는 바로 한동석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혹시 LX 유통망에 외부 인사 로비나 협박 흔적 없습니까? 한동석은 자료를 검토한 후 곧장 전화를 걸어왔다. 천수 씨 말이 맞습니다. 익명으로 들어온 익명 제보와 함께
특정 점포 거래 중단 요청이 내부적으로 들어왔더군요.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술도가 거실에 오천수, 문미순, 마광숙, 오광수, 오범수가 모였다. 이 상황 우연이 아닙니다. 오천수가 말했다. 누군가 술도가와 연관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미순이었고 다음은 우리 중 누군가일 수 있어요. 마광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오범수는 노트북을 열며 자료를 정리했다. 세무, 금융, 유통 압박 수단은 비즈니스 기반입니다. 우리가 방어만 해선 안 되고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오천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먼저 우리가 당했던 방법 그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줄 겁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이야기는 이제 복수의 복수, 음모의 실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저 참지만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단단한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엔 한때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문미수는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를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